감독을 맡은 이주희입니다. 더운 날 시간에 멀리까지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제주 화랑협회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주 화랑협회 회장님이시자 제주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님이신 강명순 회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25년 제주국제아트페어 제4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강명수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먼저 제주 화랑협회 우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숙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정은희 헌준 반갑습니다. 부회장님이십니다. 또 재무이사 허영미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이십니다. 또 오늘 기자 간담회를 주최하고 소개해 주실 이주희 예술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진행은 우리 이제 이주희 예술감독님이 하실 거고요. 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기자간담회 내용 전달에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에 광고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 우리 이사님들인데 아직 다 안 오셔서 나중에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술과 제주의 감동적인 만남. 제주 유일의 국제 아트 페어가 7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 중년 원로 작가들의 예술 철학을 담은 제주의 뿌리전과 신신 작가들의 혁신적 작품을 소개하는 퓨처 캔버스전이 선보이고 국내외 문화예술계 흐름을 살펴보는 위켄드 아트스쿨과 제주문화 정체성을 담은 도내 미술단체 작품들도 소개됩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 2025 제주국제아트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저희 제주국제아트페어는 2022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4회차를 맞았습니다. 2022년 첫 해 때에는 제주국제화랑미술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행과 함께 제주국제아트페어로 명칭을 바꾸었고 규모와 질적, 양적인 면 모두에서 확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주 탑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호텔 아트페어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2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는 중문에 있는 컨벤션으로 옮겨서 컨벤션홀, 이벤트홀 전시의 형식으로 아트페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개최 장소는 중문에 있는 컨벤션 센터로 동일하고요. 컨벤션 센터의 이벤트홀형 부스 전시를 진행함과 동시에 작년보다는 질적, 양적으로 콘텐츠를 늘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요. 올해 저희가 키워드는 그레이트 제주 그레이트 아트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키워드를 잡고 하나하나 목적 설정을 한 뒤에 이제 달성해 나가는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에는 뉴비전 뉴제주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전업 제주업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다른 행사적인 질적 양적인 향상을 이루고자 했고 올해는 그레이트 제주 그레이트 아트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전시적인 역량과 아니면은 이제 지역에 계신 컬렉터와 예술 애호가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참가 갤러리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52개 갤러리가 참가했고요. 회화, 파마, 조각, 공예 등 2,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될 전망입니다.
그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보신 기자분들 내지는 이제 임원진 분들이라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컨벤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넓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갤러리의 문의가 많아지고 조금 더 컨텐츠를 늘려보려고 해도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알뜰하게 공간을 나누고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한번 방문하셨을 때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이제 컬렉팅하기 좋은 작품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세미나들까지 들으실 수 있게 많은 준비를 이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국제아트페어는 작년에 이어서 무료 관람을 이제 또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제주국제아트페어 그리고 제주화랑협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인 제주 도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 있는 신진 청년 작가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리고 이제 중견 원로 작가들도 함께 저희와 하실 수 있는 복합적인 예술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함께 이제 특별전과 특별 행사를 합충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 복합 문화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변화로 주목해 주실 만한 부분은 작년보다 해외에서 참가한 갤러리의 숫자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해외 9개국에서 13개 갤러리가 참가합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아프리카나 헝가리나 러시아 갤러리들을 초대함으로써 약간 작품적인 다양화를 이제 꾀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품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작품의 컬렉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트페어인 만큼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행성 연도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전시 관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아트페어가 이제 갤러리의 총 참여 숫자가 50개가 넘고 갤러리별로 다양한 작품 경향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동반하는 관람객층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층까지 이제 관람객들의 연령폭이 다양한 것이 저희 아트페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아트페어들은 이제 관람료라든지 아니면 입장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의 관람객 유입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무료 입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연령대에 맞는 컨텐츠들을 매 해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른 이제 연령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리는 특별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 포스터들로도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크게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중견 원로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 제주의 뿌리 자원을 기획을 했고요. 제주의 이제 작고 작가님을 포함해서 총 10분의 작가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제주의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작의 기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주의 미술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쭉 이제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청년 신진 작가들을 조망하는 이제 퓨처 캔버스 전이 개최가 됩니다. 신진 작가는 개인전 3회 미만의 작가를 신진 작가로 일컫고 청년 작가는 이제 만 나이가 39세 이하인 작가를 청년 작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진 청년 작가들을 모집하기 위해 저희가 전국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전국에서 이제 제주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작가님들 아니면은 제주 출신인 작가님들 이런 작가님들의 이제 자료를 수합해서 선발을 거쳐서 선정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견 원로 작가님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신진 청년 작가님들의 이제 전시가 조금 더 조명됐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제주국제아트페어가 좀 유지해오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신진 청년 작가들 그리고 제주 지역 작가들의 아트페어 등용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저희 아트페어의 출품을 위해서 작업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제주화랑협회 역시 그러한 작가님들을 발굴해서 이제 아트페어에 참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자님들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관심 어린 이제 관람객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신진 청년 작가님들에게 창작을 위한 되게 많은 힘이 되니까 이런 작가님들 작업들 그리고 특별전들도
귀 기울여 이제 관심 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 행사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위켄드 아트스쿨이라고 하는 릴레이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몇 회 아트페어를 준비하면서 이제 행사적으로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었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수련되는 작가님들과 예술 애호가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가 직접적인 창구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지점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러한 이제 릴레이 세미나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미술계와 예술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작가들이 어떻게 국제 무대나 대외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니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관점, 예술적인 관점이 대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비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요청을 받아왔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 국제아트페어가 지난 몇 해간에 예를 들면 제주 지역 미술시장 구축 및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을 주요 산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제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 다양한 슬로건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인 달성을 해왔습니다. 또 여기에는 청년 기획자 양성이라든지 친진 청년 작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 몇 해간을 이어온 저희 제주 화랑협회와 제주국제 아트페어의 자평을 하자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아트페어가 근 몇 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이제 아트페어와 이런 그 문화예술 축제에 대해서 또 이제 내년 콘텐츠로 벌써 기획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무대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술작품 거래의 폭도 조금 넓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제주 작가의 창작 환경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의 폭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제주 경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제주의 경제적인 기여 아니면 제주 문화산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조금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많이 필요한 것이 새로운 콜렉터들의 유입과 새로운 관심들일 텐데 그러한 관심을 위해 기자님들께서 정성 담긴 보도를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국제 아트페어에 대한 이제 간략한 브리핑은 이 정도로 이제 줄여보고 이제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주국제 화랑협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주 화랑협회는 그 전 화랑협회 회원들께서 작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대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갤러리들의 분포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 그리고 제주의 동부와 서부 전역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 제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 지역에서의 문화 감수성들 아마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선정해서 이제 출품하는 작가님들마다도 이제 제주 작가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제 아니면 대표님들의 성향마다 발굴된 작가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이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번 밑에서 네, 제주투데이 김정우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아트페어는 결국 페어니까 어떤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판매 실적으로 보면 한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는.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이제 정리 보도자료를 낼 때 4일간에 걸쳐서 총 방문객이 8,000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판매액은 9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 9억 원이라는 수치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수치이기는 했지만 작년도에도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무척 좋지 않았고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위축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경기가 그렇게 낮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작품들을 보여서 좀 소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이제 예상치를 일단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하고 그 오프라인 직접 와서 구매를 하는 경우하고 온라인으로 또 구매하는 경우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온라인 판매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저희가 작년도 이제 추산 판매액이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온라인까지는 아니지만 행사 전후로도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행사장에 와서 작품을 보시고 행사 이후에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 그 아트페어에 오셔서 예약을 걸고 가시는 이제 그 컬렉터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를 좀 포함해서 9억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이라든지 갤러리별로의 차후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저희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갤러리 자체들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중문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제주도가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트 시장이라든지 결국은 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술 투자를 하면서 좀 같이 커가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주도 이 크루즈 서귀포 쪽으로 들어오는 크루즈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크루즈 관광 쪽에서도 이렇게 아트페어를 또 컨텐츠로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아트페어 제주 국제 아트페어 쪽에서도 좀 모객 효과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 그런 의견이 조금 제시를 해봅니다. 예,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크루즈 협회와의 어떤 연결 지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네, 그 날짜가 맞고 네. 저희가 어쨌든 기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맞는 그런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은 또 제주도 지금 비엔날레 제주도에서는 비엔날레 또 별도로 날짜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국제 아트페어하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려면 좀 근접시켜서 좀 만약에 추진하는 건 또 어떨까? 물론 한쪽으로 좀 몰리는 관에서는 좀 그 비엔날레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좀 기간을 가져가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의견 좀 드려봅니다. 어떤 미술계의 행사들을 엮어서 연계적으로 감상하는 이런 컨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제주국제아트페어가 지난 몇 해 동안 7월에 자리를 이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 있는 다른 아트페어들의 큰 아트페어들 기관들이 9월 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5월이라든지 큰 시장들이 열리는 날짜들을 조금 피해서 개최를 해야 이제 국내외 갤러리들이 그쪽이 아닌 제주도를 선택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가 7월로 정해진 그런 감이 있는데요. 이제 뭔가 다른 제주도 내 다른 행사들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미나 말고 뭐 따로 더 즐길만한 콘텐츠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도민들이 가가지고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 가서 아트페어 이제 전시 말고 뭐 체험이라든가 간단히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즐길 부대 행사가 따로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체험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선택 신청에 의해서 도슨트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4회차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오늘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추가적인 공모전에 대한 그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공모의 초등학교 청소년들까지의 공모전에 이제 선정작들을 전시하는 전시를 이제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 복합적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작품이 걸려있는 이제 문화예술 축제로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저희가 이제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체험보다
올해의 경우에는 체험 이전에 푸요 작가라고 하는 제주에서 작업하는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볼거리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준비가 미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컨벤션 내 공간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탁 트여서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컨벤션 내부의 공간은 이제 부스를 10개 정도를 짜기에도 너무 빠듯한 공간이고 컨벤션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에는 조금 공간이 여의치가 않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해서 올해에도 관람객의 휴식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쾌적하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람객들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개최일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 문서인데요. 일단 이 축제가 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확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또 감독님도 뭐 제주 예술 뿌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행사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 아트페어에서 좀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요거 하나랑 또 사실 저희 이제 4번째잖아요. 오시면서 이 아트페어가 성장하면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트페어가 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였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 주신 것을 조금 역순으로 한번 답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주화랑협회 지금 보고 계시는 임원진들께서 제주 화랑협회가 결성되고 지난 몇 해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행사와 저희가 제주화랑협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제주화랑협회 임원진들 중에 한 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런 행사들을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제 미술 시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네. 우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아트페어를 진행하면서 제주적인 어떤 그런 이제 컨셉을 녹여낸다는 것은 저 또한 저의 경험으로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주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저도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저희 제주도의 작품들을 육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녹여낸다라는 어떤 이런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육지에 있는 갤러리들이 제주도로 오게끔 만들어서 계속 연계성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인데요. 계속 이어가는 이 행사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그런 다른 페어라든지 전시를 움직이는 이런 또 참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어떤 저희가 지금 또 아까도 저희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관장님들이 작업 활동을 직접 하시면서 대회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지로 움직이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경비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도에서도 지원받을 작년까지는 저희도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장님도 다 직접 그림 그리시면서 자기 사비로 저희 육지로 나가고 또 육지에 나가면은 또 육지 갤러리 그런 페어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같이 또 상생하는 조건으로 또 내려와 주시고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제주도라는 이 지역적인 한계가 육지에서 아무튼 지금 미술 시장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판매적인 부분도 되게 지금 육지 아트 페어들이 올해 작년 되게 지금 저조합니다. 모든 페어들이 그러다 보니
보니까 또 페어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육지 쪽에는 페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적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특히 제주도라는 이 지역을 바다건너 오는 거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참여를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갤러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그 갤러리 관장님들을 설득해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런 그 어떤 소통 이런 어떤 전략들이 저희가 아직은 좀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사회를 거치면서 조금 저희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럼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뭐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미술 애호가와 또 컬렉터, 갤러리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제주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유통이 중요합니다. 갤러리는 중요한 유통망으로 작품 예술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이제 아트 허브 또 국가별 이제 K 아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 또 제주 화랑협회 소속 16개 갤러리가 또 주축이 되어서 미술 시장 진입과 또 미술 시장 유통 또 형성에 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올해도 많은 노력과 몇 개월 동안 힘을 들여서 이제 아트페어를 하지만 새해는 우리 컨벤션이 또 옆에 더 큰 컨벤션이 12월에 개통한다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더 이제 진입을 늘려가지고 더 크고 더 좋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만의 어떤 미술계 아니면 제주만의 예술계를 어떻게 녹여냈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요. 그 지난 몇 회차를 거치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이 정도 시즌이면 아트페어가 열린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저희 아트페어를 목표를 두고 작품 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몇 회째, 1회째나 2회째에는 큰 작품들이고 작품가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뭐 1억 원, 2억 원 이런 작품들도 선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아트페어이고 미술 시장이다 보니까 제주에서 그 정도의 작품들이 거래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거래가 가능한 작품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질적으로 좀 맞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 차수에 방문을 하시면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에서도 이제 집에다 걸어둘 수 있을 만한 작품, 소장할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이제 두루두루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 갤러리들을 초청하거나 이제 미팅을 하면서도 드리는 어떤 가이드 중에 하나가 제주의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 같은 것이라든지 제주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격대들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그런 가격대들의 이제 가격대들을 갤러리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아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제주 화랑협회 갤러리들 15개 그리고 저희 그 신진 청년 작가, 중견 원로 작가 전시 그리고 제주미협, 서귀포미협, 판남미술인 협회까지 이제 참여하는 부스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제 제주에 있는 미술 단체들에서 참여하는 부스들도 이제 저희 아트페어라는 형식에 맞춰서 판매가 가능한 작품들 그리고 액수대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유용한 작품들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다양한 성격들 제주에서 창작되는 다양한 성격들의 작품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아마 저희 페어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미술 행사는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예술 담론을 포함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이 비엔날레가 가진 이제 행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제주국제아트페어는 4회차에 걸쳐서 제주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소비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이제 유통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뉴스엔 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이거 보니까 이 제주 국제 아트 페어가 지금 4번째인데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래 9개국 13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확장을 위해서 제주 국제 아트 페어 대상을 주든지 이런 상을 하나 크게 주면 많은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금도 주면서 대신 거기 작가님의 좋은 작품을 기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두면 아주 좀 공적으로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보면 국제 아트페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마다에서 할 때는 아주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컨벤션에서 할 때는 거리상으로 좀 멀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버거워합니다. 컨벤션에서 하는 전시 요런 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석부회장 이희숙입니다. 컨벤션의 애로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의장을 개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차적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힘으로는 안 돼서 지원을 요청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부차적으로 2회차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 거리를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육지로 서울로 부산으로 강주로 대구로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 아쉬운 부분은 문화적인 관점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심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갤러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그 부분이 뭐냐면 제주 작가들이 육지부의 아트페어 참가를 거의 안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작가들이 육지부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주 작가들이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기회를 많이 확대해 줘야 되고 기회를 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 있는 작가들 자체도 육지부에 돈을 들이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을 하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작가들 작품 가지고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한 몇 년을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전적으로 누구 문제냐면 갤러리의 모든 비용이 부담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나갔다가 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하다 보니까 제주 우리 화랑미술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회차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주 작가를 가져갔고 육지 아트페어를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 작가들을 전시를 이렇게 했더니 그 작가들이 육지에서 계속 콜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지에 있는 갤러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저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술 문화 요 부분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게 완성이 되거나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 여건들이 모두 어렵다 보니까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될 몫이고 어렵지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갤러리에서 좀 힘을 다해서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합하면 이것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갤러리
화랑협회라는 걸 창설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육지부에 있는 갤러리들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유치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간다면 유치 자체도 아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도에서 아니면 어떤 미역과 어떤 타협이 되고 이게 어떤 어느 한 사람만이 뭐가 아니고 전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술인들 힘을 합쳐서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갤러리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제주도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 정말 전 세계적인 유통의 허브, 문화예술의 허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사실 꿈도 꿔보고 욕심도 내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자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멘토들도 해주셔서 아까 참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프로젝트하고 이제 연계하는 부분들 관광하고 연계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제주화랑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최고 아트 페어라고 할 수 있는 아트 바젤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트 바젤의 경우에는 상업 갤러리들이 거액의 참가비라든지 그 참여 경비를 들이면서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국가관 같은 것들이 세팅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트 페어가 열리는 그 주변에라도 그 문화예술계로의 이름이라든지 인지도를 올리고 싶은 국가관 같은 것들이 참여가 되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많이 후원을 해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아트 페어인데 저희 제주국제 아트 페어가 아직 그런 정도의 아트 바젤만큼의 인지도는 아니지만 지난 몇 해간에 걸쳐 차곡차곡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쨌든 특별전이라든지 특별 행사를 구축할 때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인사를 초빙할 때 이제는 제주도에 어떤 아트페어가 있냐 정도의 이런 인지도가 아니라 제주에서 언제 하는 아트페어 정도의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외 인사 섭외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이런 기회랑 맞물려서 제주도에 있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예술 애호가들에게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 조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브랜딩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차곡차곡 이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국제 아트페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잘 수렴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세미나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다른 아트 페어에서는 이제 개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제주국제 아트 페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원래 10개국 22개 갤러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하는 방법인지 좀 궁금하고요. 해외 갤러리 참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궁금하고 이런 유치 어려움이 있지만 혹시 참여하는 갤러리 중에 혹시 유명 갤러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4개 정도 갤러리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2개 국가가 증가했고 갤러리 숫자로는 4개 갤러리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라든지 아니면 미술계 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갤러리는 아니지만요. 이제 저희도 다양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갤러리를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관심 깊게 봐주셔도 좋을 만한 갤러리는 이제 러시아랑 아프리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국 작가들 그리고 제주도 작가들이랑 좀 다른 스타일들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이미지를 하나 첨부를 하기는 했지만 헝가리에서 출품된 작품들 경우에도 1960년대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의 어떤 특수한 기법들 사용된 작품들이 출품이 될 텐데
이제 이 헝가리에서 출품된 1960년대 작품과 저희 특별전 제주의 뿌리전에도 1960년대에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 함께 제시가 될 텐데 이렇게 단순한 비교이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국내와 해외의 차이에 미술 스타일 어떤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이제 전시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그 페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좀 최고가는 좀 얼마였나요? 올해 작년에는 최고가가 2억 이제는 역대 2억에서 3억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출품됐었던 국내 단색화 이제 단색화 작가님 중에 거장의 작품이 300호였었나요? 200호, 300호 정도의 크기가 출품이 됐고 3억 원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 억대 가격대까지는 올해도 억대 정도의 작품이 출품이 되고 주로 회화 작품 중에 작품들도 아마 수천만 원 정도 가격대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가볍게 접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억대 작품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준비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10만 원대부터 10만 준비가 원대부터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일부러 작가님들께서도 이제 작은 작품들 손바닥만한 거는 1호, 2호 정도 크기인데 그런 정도 작품 제작하다가 15만 원, 20만 원에 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작품들부터 예를 들면 저 뒤에 보이는 저 사진 같은 경우가 한 6호, 7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크기들의 작품들도 있고 사이즈와 가격대가 아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문에 있는 컨벤션에서 이제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어려움 같은 것인데요. 저희 측에서 행사를 만들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많이 이제 그 책정이 더 높아지지만 그 실질적으로 갤러리들이 대외적으로 있는 갤러리들이 제주에 와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체류비 등이 조금은 더 중문이 올라가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벤션홀이 제주시 쪽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실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반대 상황으로는 저희 제주국제아트페어가 몇 년째 갤러리들을 홍보하고 있는 여행과 아트페어를 같이 하는 아트페어 그리고 제주의 자연과 그 아트페어를 이제 문화예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트페어 여러 가지로 슬로건을 엮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셔도 아트페어 취재를 가는데 이제 부산, 울산, 청주 이런 데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더 매력도가 높은 섬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해외 갤러리나 대외적인 갤러리에서도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참여를 하는 것에는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이런 시즌에 제주도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주시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 관람객 동원이라든지 컬렉터 동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화랑협회 할 때 신진 작가들이 화랑협회 가입할 때 진입 장벽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사실 받고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갤러리도 살고 작가도 자기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이 되는데 유기서 같은 경우는 신진 작가라든지 중견까지는 다 부스비를 받습니다. 제주에서는 받았다가는 욕먹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돈을 받는다면 나가지도 안 하고 안 받고 초대를 해줘야 가는데 그러면 누구 초대해주고 누구 말아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 작가들이 부스비를 내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생을 해봐야지만 이 갤러리의 애로사항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갤러리가 돈을 받는다면 진짜 이상한 갤러리가 되어버리는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을 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문화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작가들은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판매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주도 안에만 머무르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사실 이름도 알릴 기회조차도 못 갖는 거죠.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가님들도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 저희는 한계가 있잖아요. 갤러리 한계도 있고 그 부스라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여러 명을 초대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저희가 몇 해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미술 시장의 문화 그리고 이제 레귤러한 미술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주에 이제 소프트하게 잘 전파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방금 그 조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도록 활동을 해오신 작가님들과 어떤 대외적으로 활동을 했던 갤러리들 간의 어떤 거래에 대한 그 개념 차이가 조금은 있고 뭐 수익률 분배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릴레이 세미나 위켄드 아트 스쿨 중에는 해외랑 국내 활동하시는 큐레이터님을 모셔서 그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지녀야 할 국제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신진 작가들이 갤러리와 미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내지는 대외적으로 전시 초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외 진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들을 갖추어 놓아야 대외적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내부의 시선이 아닌 외부의 계신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주가 미술계 말고 국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 이제 미술계 국제 행사들이 조금은 이제 다른 그 예술 분야에 비해서 조금 적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희 행사 같은 것들을 거듭해가면서 이런 문화들도 널리 알려질 수 있으면 제주 문화예술계의 어떤 저변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회장님 제가 좀 하소연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회원은 전부 제주 작가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제 보조금을 줄 때는 전부 제주 작가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신진 작가, 청년 작가, 또 중장년 특별전, 또 우리 제주 미역도 그냥 초대를 해서 다 안 받고 서귀포 미역, 또 탐미역,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제주 작가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갤러리, 이제 국제에는 이제 초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3개 갤러리가 오고 또 일본도 2개 갤러리가 오고 아프리카도 2개 이상 그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작가도 5명이 직접 오고 프랑스 작가도 또 작가들이 또 오고 싶어해서 5명이 또 직접 오고 또 이제 기자회견 할 때나 다른 분들이 아주 유명한 작가를 모시면 그 사람 보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고 해서 제가 올 봄에 핫하다는 성수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거기는 VIP 들어가는 데가 7만 원 주고도 다 가고 그래서 또 유명한 작가 작품을 섭외하려더니 그 운송하고 하는 데만 그냥 한 3, 4천만 원 들고 요구하는 게 그러면 거기 이제 3, 4억짜리가 몇 점 오면 3억짜리 하나 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2손 2발 들고 그냥 완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화랑협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화랑협회에서는 무료 여기 이제 입장료가 수입이었습니다. 입장료 받으면 수입인데 또 우리 또 저도 제주 사람입니다만 어디 들어갈 때 10,000원 내라면 참 아까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문에 하니까 우리 호텔 아트페어는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3배 들으면서 이제 컨벤션에는 그림이 품격이 있고 육지에서 갤러리를 모집해 올라가다 보니까 컨벤션 아니면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이 와야죠. 그러니까 입장료 그거 몇 천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막 무료 입장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제주시에서 하면 많이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컨벤션에서 하니까 홍보가 저희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MBC도 하고 뭐 이제 길거리에도 하고 막 온갖 데 다 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알리는 게 굉장히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거 화랑협회에서 한다 해도 임원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소개도 졸반 아까 안 해주고 임원님들 이제 다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임원님들 인사드리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원님들 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16명 우리 갤러리 임원님들이 다 사재를 털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받는 게 그냥 무심히 흘러버릴 수 있지만 이게 몇 천만 원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또 기자님들도 여기 아까 가방에 저 티켓이랑 커피 쿠폰 10개씩 담았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커피숍이 있는데 와서 드시고 이번에는 기자님들이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몇 마디 드리면 저희가 지난 몇 해 동안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작가들의 대회 프로모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트페어 현장에서 작품이 판매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와서 제주 작가들의 역량을 보고 대외적인 이제 커넥팅에 이어서 외부 갤러리의 전시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작가의 작품을 실질로서 보고 다른 컨텐츠로의 창작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그 경우들이 꽤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참가를 하고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은 그 작가의 세계관을 넓혀서 이제 저쪽에 그 애월 쪽에 있는 아르테 뮤지엄인가요? 그쪽에서도 전체 스크리닝으로 바뀌는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 또 곶자왈 공유재단 이런 쪽으로 그런 재단과의 어떤 숲그림에 대한 협업 같은 것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청년 작가들 중에서도 지금 제주 작가들 중에서도 현재 울산 아트페어라든지 대외적인 아트페어로 진출하는 작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제주국제 아트페어의 저희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전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아트페어와 함께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고 저희도 역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양질의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좀 빠르게 잘 지나갔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임원진들 제주 화랑협회 임원진들도 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기 계시는 임원진들이 다 이미 갤러리의 대표님들이셔서 아트페어장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직접 셀렉한 작품들이 걸려져 있는 갤러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갤러리 대표님들마다 개성도 다르고 또 갤러리 대표님들의 작품들이 직접 출품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특별전들과 특별 행사에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제주 화랑협회가 구성이 됐는데 전국에 그 뭐 서울 화랑협회, 뭐 경상도 화랑협회 이렇게 막 있을 건데 요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 화랑협회는?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이제 전반적인 이해로 이제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미술계 규모로는 서울 다음에 부산이고 부산 다음에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도시들이 대동소이 한 편이고요. 그리고 광역시들하고 제주하고 비교하면 인구수 차이도 많이 나겠지만 이제 제주도의 기준은 제 실감으로는
그래도 제주,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다음에 이제 제주 이제 화랑연대라든지 저희 아트페어 정도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제주에서 저희 하나 있는 국제 아트페어이기도 하고 저희가 몇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아트페어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대외적인 인지도로는 이제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고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는 이 정도로 이제 줄여보고요. 저희가 이제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기 에코백하고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권 같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잊지 말고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